AI나 얘네들은 그런 성욕 이런 건 없죠? 뭐 없다고 봐야죠. 성별도 없겠네요. 성별이 없지. 내가 얘를 너도 여자야라고 하면 얘는 여자야. 아 그래? 오빠 오빠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예를 너랑 들면. 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바람피네. 그지? 정신적 뭔 얘기까지 하는 거야? AI 와이프. 그렇지. 그래서 인공지능에 워낙 내밀한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부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어떤 부부 상담? 너무 살갑게 서로 막 농담도 하고 에이, 근데 그건- 인공지능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막 웃고 막 이거 즐거워. 왜냐면은 너도 그러잖아. 귀엽잖아. 그래? 조심해. 왜 그래? 심장이 멎을 뻔했네. 왜? 전기 올라. 가 통해서요. 잠시만. 그래갖고. 미안해. 난 정정적으로 아, 니트 여기가 입는 날은 차가워가지고. 니트 입는 날은 아우 긴장돼. 심정지 올 뻔했어 나 지금. 나 옛날 소리가 따닥. 여기서 쓰러질 뻔했네. 방송하자. 우리. 그래. 아, 야 나 이거 봐야 되는데 아직 못 봤어. 미키 세븐. 미키. 너 이거 봤냐 영화? 아이고, 야 그건 나오자마자 보지. 우리는 이거 봉준호 감독님 영화. 내가 이거 내용이 뭐야 이거?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 인간 복제. 얘기하면 안 되지. 나 영화 볼 건데. 그건 얘기해야지. 인간 복제. 결과를 결과까지 얘기해. 알아. 결과 얘기하지 마. 인간 복제돼서 복제해서? 그래. 아이고. 이게 우리 사실 요 뒤에 항상 꽂혀 있는 건데 얘들 잘 안 봤잖아. 야, 이거 갑자기 꽂혀 있었어? 꺼내와가지고 오늘 오시는 분 때문에 아주 얄팍해. 이것들. 너 오늘 오시는 분 안다며? 나는 같이 뭐 뵌적 방송을 있다며. 했었고. 근데 정말 아는 거 많으시고. 아 그래? 에너지가 넘쳐. 아, 이런 걸 많이 해. 캐릭터 있으신 분이구나. 를 많이 하시고 굉장히 박학다식한 분이야. 그래서 그래서 인문학 우리의 인문학을 살찌워 주실. 왜냐면 그렇지. 워낙 니들이 얕잖아. 인문학적으로 너 때문에 부른 거야. 너 특히 너무 얕아. 땅바닥을 기어요. 오셨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여기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기 소개 좀 한번. 뭐 제가 용만이한테 지금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 소개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이렇게 텐션이 높으시다는 얘기구나. 많이 넘치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우리하고 결이 맞아. 그렇군요. 너무 많고 공학 박사 출신. 공학 박사. 소설도 쓰고 뭐 미스테리 뭐 귀신 이런 거 어. 좋아하신다고. 사실 그 용만이는 그 프로그램에서 뵌 적이 있잖아요. 네. 저는 초면인데 네. 분야가 어느 쪽이세요? 그러니까 분야.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과학 쪽이에요, 아니면 네, 역사 쪽이에요, 아니면 야설 쪽이에요. 야동 뭐 이런 거. 아니. 야동. 네. 공학, 과학 이쪽이 전공인데. 하지만 뭐 과학. 근데 제가 작가로 사실은 좀 오래 활동을 해왔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소설을 썼었어요. 소설을. 소설을 쓰면서 소설을 이거저걸 쓰다가. 하다가 우리나라의 괴물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하나가 되게 좀 잘 됐어요. 괴물 백과사전인가 그거. 그렇죠. 한국 괴물 백과. 맞아요. 여기 여기 잘 됐어요. 괴물 백과. 좀 괜찮았어요? 뭐 그렇게 뭐 이런 동작까지 취할 정도는 아닌데 그쪽 분야에서는 그쪽 분야에서는 완전 스테디셀러거든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말씀하신 대로 스테디셀러. 그래요? 파네미로 예, 퍼시픽 림을 감독하신 기에르모 델 토로 알아요.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퍼시필님 목소리 힘 네. 간다. 목소리 힘 가. 그분이 네.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몇 달 전에 오셔가지고 프랑켄슈타인의 감독을 최근에 맡았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기자 한 분이 네. 한국의 괴물에도 관심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하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한국 괴물 백과를 꺼내가지고 번쩍 들어서 그 책이 누구 책? 제 보여들어서 진짜. 너무 기분 좋으셨겠다. 언론에 쫙 그게 소개됐어요.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님이 한국 괴물 백과를 들고 있는 사진이. 그게 영화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좋을 텐데. 아니 그죠? 뭐 한 1%의 확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들고 있는 사진이 없네. 있어요? 있어? 어디 봐봐. 이거 찾아보려고 그러지 바로. 여기 있네. 이 사진이네. 이거. 그렇지. 많이 안 되는 기에르모 많이 안 되는 델 토로, 비바 델 토로. 이거 옆에 CG를 박아주세요. 옆에. 우리나라에 사실 괴물하면은 곽재식 작가. 괴물의 원탑이야. 괴물 쪽으로 거의. 그렇지. 유튜브를 봤어. 어. 나오신 거. 근데
자기가 본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저승사자라고 하더라고요. 보셨군요. 네, 봤어요. 맞습니다. 그럼 얘 무섭지 않아요? 얘 네. 별명이 저승사자인데? 근데 저는 저승사자가 왜 무서워요? 나는 제일, 괴물과 김소영의 만남. 제일 친근한 게 곽재식과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그럼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근데 저승사자를 왜 보게 무서워? 왜 된다라는 된다라면 거는 이미 내가 끝이 왔다라는 그렇지, 거를 그렇지. 너무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승사자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아직 마지막 아마의 준비가 전혀 안 됐어. 그래서 무섭다. 보통 전사자가 죽기 직전에 만난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딴 뭐 웬만한 귀신이나 이런 거는 실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예. 별로 전혀 무섭지 않고. 그러면 뭐 저승 처녀 귀신이나 어. 총각 귀신, 뭐 이렇게 전혀. 다리 없는 귀신 이거 전혀 안 무서운데. 사실 이게 나타나면 내 좀 과음했구나. 뭐 이 정도. 이 정도인데. 근데 이 괴물이 전사자는- 어마어마한 게 어. 괴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 문화 쪽으로 가면요. 뭐 사자보이즈인가 뭐 이런 것들. K-pop 데모넌터스. K-pop 데모넌터스도 그렇지. 어찌 보면 캐대헌. 그 괴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승사자. 네, 그리고 영화에서도 우리 보면 한강에 나왔던 괴물이래. 그렇지. 외국에도 많잖아요. 괴물. 이 영화 봉준호. 고질라. 고질라. 다 괴물 얘기잖아요. 네. 고질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굿즈로도 팔리고. 그렇죠. 예. 뭐 킹콩도 있고. 킹콩도 그렇지. 있고. 거기 책 중에서 혹시 요거 하나 얘기해주고 싶다. 뭐 있어요? 호랑이. 뭐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이거. 이거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맨날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해보세요. 잘 쪄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네, 기가 막혀요. 삼국시대 전설 중에 네. 어떤 전설이냐면 독흑리라고 하는 독흑리. 그런 뭔가 이상한 괴물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처음 들어보네. 독극이? 나타나가지고 독술인가? 아마 여러 가지 이런 마법 같은 걸 부렸다라는 어. 그런 전설이 있어요. 예. 근데 독흑리라고 아마 해동 고승전이라는 책에 적혀 있을 건데. 아하. 그래서 흑은 검다라는 뜻이고 네. 리는 조그마한 동물들 예를 들어서 뭐 살쾡이나 뭐 너구리나 네. 모솔이나 이런 거를 보통 리라는 한자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리가 분내다. 그리고 제일 앞에 독이라는 거는 머리카락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독수리 뭐 이런 것처럼. 독수리. 그래서 예. 머리카락이 없는 예. 까만 뭔가 작은 동물, 살쾡이, 너구리, 뭐 여우, 뭐 이런 예. 거다라는 게 이름이고 이게 마법 같은 걸 부리면서 자기가 엄청난 거인 같은 걸로 변신을 하기도 하고 어허. 산을 갑자기 마법으로 무너뜨려가지고 그 산 밑에 사는 사람들 해치기도 하고 어허.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런 괴물 같은 걸로 나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예. 이게 뭘까? 도대체 정체가 뭘까? 이거 뭐 공교롭잖아요. 예. 이 하필이면 독흥리라는 이런 거를 정체로 갖다가 써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어. 그래서 사람이 만난 어떤 실제로 어떤 동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이상한 전설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도대체 무슨 동물을 봤을까?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보기 봤는데 네. 정체를 알아내셨어요? 이거다. 아 그래요? 독흥리 이거다. 나와서 또 라고 제가 되게 이게 뭔데요? 스스로 감동한 게 있었어요. 예, 뭔데요? 세계 최초 공개입니다. 예. 세계 최초 공개. 이게 90년대부터 예. 대치동, 양재동 이쪽 지역에 예. 자주 출몰하던 좀 작은 야생 동물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 시내에 아파트 단지하고 되게 가까운 곳인데도 네. 이런데 없을 법한 야생 동물이 계속해서 출현한다고 해가지고 이 아파트의 명물처럼 화제가 많이 있었어, 되고 진짜. 너무 밥을 많이 주지 너구리인가? 말자라고 반상회에서 깜짝이야. 너구리. 깜짝이야. 너구리. 너구리가. 너구리.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양재천 너구리 있고 막 양재천 그래. 양재천 너구리가 와도 화제였어요. 아. 근데 왜 너구리들이 요즘에 특히 서울로 이렇게 내려오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개선충이라는 기생충에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개선충이라는 걸 순 우리말로 옮기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옴입니다. 옴. 옴. 우리가 재수 옴 붙는다 이런 말 쓰잖아요. 예, 옴. 옴 옮는다. 몸 피부병인데. 피부병. 예. 걸리면 엄청 간지러워. 그렇죠. 그래서 너구리들 사이에서 옴이 돌면 너구리가 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산에서 사냥하면서 살 정도의 그 체력과 생활력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요? 근처에 민가로 계속 내려오는데 여기서 포인트. 네, 포인트. 옴 붙은 너구리들은 간지러운 부분을 계속 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피부가 문드러지죠? 털이 빠져. 털이 빠져. 그래서 털 빠진 너구리들이 옴이 붙어가지고 아까 사람 독이다, 사는 민가로 자꾸 나타난다는 거야. 아. 그래서 이 신라 시대 전설에 나온 독흥리는 바로 옴 옴 붙은 붙은 너구리 너구리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정말 제가 한 20년 본인의 만에 이걸 찾아냈네. 찾아낸 의견이죠. 저희 의견 찾아냈어. 본인의 의견이죠. 근데 제가 너구리한테 물어본 적 없어요. 근데 예, 이거를 예. 사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끝까지 박 추정을 했기 작가님입니다. 때문에 예, 예. 박 이거다 작가님의 추론이지만 그렇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민가에서 너구리가 발견되면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옴이 있구나. 잘못하면 옴부터요. 죄송 아, 옴붙습니다. 진짜 옴붙네. 자, 아니 괴물 얘기만 내가 하다 보니까 괴물 이런 거 미스테리 이런 거 외계인 이런 거 AI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딱 저랑 결이 비슷하시네. 뭐 좀 좋아하시는 괴물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 요즘에 꽂힌 뭐 사건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시는 바로 거야? 나오지? 아, 이런 아, 그냥 나 갑자기 저는- 궁금한 거 있어. 네. 나 옛날에 네. 만화 중에 불가사리라는 거 있었어. 불가사리 만화가? 뭐냐면 바발로 괴물을 만들었는데 아, 얘가 그래, 쇠를 그래. 먹어. 그 그래 영화요, 영화. 점점 커져. 영화로 나왔는데. 영화로는 북한에서 영화로 만들었죠. 그래? 난 북한에서 네, 너 북한 가서 그거 신상욱 감독 영화. 그래. 신상욱 그래. 감독이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신 그래. 영화 감독님이셨는데 그렇죠. 부인인 최은희 배우님이 예. 북한에 먼저 납북되고 네. 그 다음에 이분도 같이 납북이 돼가지고 네. 그렇지. 김정일이 옛날에 영화를 되게 좋아했다는 맞아, 그런 맞아.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화 좀 만들어 아,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에서 영화를 몇 개를 연출했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일본에도 수출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역수입돼가지고 네. 나왔던 그래, 게 난 봤어. 불가사리라는 영화였죠. 그렇구나. 난 영화 모르고 어렸을 TV에서 때 나왔어, TV에서. 그게 만화였어. 원래 옛날부터 있던 그거는 전설이거든요. 진짜. 야, 용만아, 그거는 소설이고 그 픽션이잖아. 다 괴물이 전설 얘기야. 아니야,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거 아니, 어떤 거에 꽂히셨어요? 뭔 얘기야 얘가? 네스호의 괴물. 네스호의 네스호의 괴물은 사진이 찍혔어요. 야, 네스호의 불가사리 밥알에 먹는 사진 찍혔니? 외국에만 인정하고 국내는 인정 안 해? 그게 아니라 이놈 불가사리는 매국노 같으니라고. 매국노까지가 나라를 팔아먹어 내 매국노까지. 흔히 이제 영어권에서는 그걸 이제 줄여가지고 네시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시. 애칭으로. 내시는 진짜야. 근래에는 네시는 아니, 근데-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그래요? 네. 사진 자체를 분석해 보면 예. 조작은 아닌 거로 아니잖아요.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사진을 나중에 이렇게 수정했다거나 이런 거는 네네네. 뭐 옛날에 포토샵도 없었을 시대에 예. 나온 사진이고 근래에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고 또 그때 당시에 증언 같은 게 나온 걸 보면 사진 자체를 추가해 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모형 같은 거를 갖다 놓고. 예, 모형을 그 공룡 모양처럼 크게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야, 내 인형, 상상력이 인형. 무너지네. 제가 근데 그게 저 불가사리는 아 우리 시작하려고 되게 정신없이 가는군요. 네네네. 그러게. 본인 소개도 없어. 했어 아까 시작했어. 불가사리. 너 기억이 안 나? 수영아. 불가사리. 본인 소개했어. 야 각자 얘기하고 있다 또. 사리 불가사리. 이런 판 좋아해 나. 불가사리는 어디 문헌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불가사리 문화에 있죠. 송남 잡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송남 송남 잡지라고도 부릅니다. 아 네. 송남 잡지. 약간 백화사전 같은 책인데 거기에 지나가다 보면 중간에 불가살이라고 적혀 있어요. 살이. 쇠로 된 거를 먹으면 그걸 먹고 자라난다. 맞아. 커진다. 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뭔가 괴물이나 동물이 나타났을 때 퇴치하는 무기가 다 쇠로 돼 있는 그런 게 주류잖아요. 뭐 창칼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 괴물을 막으려고 칼이나 창을 들이대면 그냥 넙죽 받아 먹으니까 먹어버리는구나. 절대 살해할 수 없는 괴물이다라고 해서 불가살이라는 괴물이 붙었는데 우리나라 괴물이니까 약간 애칭처럼 그냥 뭐 제식 있으면 제식이 뭐 용만 있으면 용만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처럼 불가사리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짤막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행했던 그런 전설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낙의 불가사리였다. 근데 이거 네. 이상한 이야기 중간에 하나만 좀 해도 될까요? 예, 예. 불가사리 관련으로. 예. 제가 괴물 관련 논문도 몇 편 쓴 게 있거든요. 예. 근데 불가사리 논문도 하나 썼어요. 진짜요? 불가사리 관련 논문도 하나 썼는데 오. 그 논문을 내놓고 나서 나중에 이 이야기도 했어야 되는데 논문에 추가를 못했다라고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추가하시는구나. 여기서 지금 최초 공개합니다. 그래요. 최초 공개합니다. 어떤 거예요? 제가 세계 최초 공개. 세계 최초. 네. 알겠습니다. 세계 예. 최초 공개 말씀드리면 예. 무슨 내용이냐면 예. 불가사리란 이 괴물의 유래가 뭘까에 대해서 우연히 제가 알게 된 건데 네. 16세기 정도에 나온 어우야담이라는 이 모든 이야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책이 있어요. 어우야담 네, 유명하죠. 책이 있는데 맞아요. 이 중간에 잠깐 흘러가는 이야기로 뭐가 있냐면 예. 조선시대 사람들 사이에 돌던 유행어로 불가설이라는 말이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불가설? 불가설? 불가설. 조선시대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답이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망했을 때, 약간 욕 비슷하게 불가설.
이렇게 말하는 게 16세기에 좀 유행하고 있었대요. 이런 젠장 비슷한 거네. 그런 느낌으로 원래 이게 왜 이렇게 욕이 됐다라고 하는지는 좀 이미 좀 잊혀지기 시작했다라는 뉘앙스로 적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추측하기에는 이게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한 300년 정도 이 유행어가 내려오는 동안 원래의 뜻은 싹 사라지고 누군가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아하. 다들 뭐 유행어 이런 거 하나씩 유행시키신 거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네.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별로 없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또 있으십니까? SBK? 그런 거 안 시킵니까? 아 진짜. 하지 마. 마음껏 비웃어 주세요. 아니. 마음껏 비웃어 주세요. 네. 급한 거 같아. 그거 급한 거 같아서 쓰라고 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감각이 여전하시네요. 그거 진짜. 아니 그쪽으로 가지 마. 그쪽으로 네, 가지 마. 네, 네. 근데 유행어랑 재밌어서. 이거 불가설이랑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 사용하는 이런 유행어 중에도 계속해서 시대를 건너가면서 나중에 뿌리가 잊혀지면 엉뚱한 설명이 점점 달라붙으면서 그렇구나. 그게 의미가 달라지면서 괴물 이름으로 변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하. 대표적인 예시. 요즘에 흔히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방송가에서도 많이 쓰는 말 중에 흑역사라는 말 있잖아요. 흑역사. 많이 흑역사. 쓰죠. 뭔가 잊고 싶은 과거의 기억이라는 그렇죠, 뜻으로 그렇죠, 흑역사. 뭔가 후회할 만한 일이라는 뜻으로 흑역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흑역사라는 말은 원래는 뿌리가 되게 엉뚱한 데 있는 말이에요. 어디? 원래 일본 말인데 흑역사가? 그러니까, 일본 말이라기보다 처음이야. 일본에서 개발된 한자어인데 네. 건담이라는 일본의 그 건담 로봇이 알죠. 있잖아요. 그거 많아요. 그 많아요. 시리즈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턴 A 건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리즈가 내용이 좀 독특해요. 건담도 보통 건담처럼 좀 안 생겼고 딴 건담 시리즈하고 좀 연결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턴 A 건담이라는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 딴 건담 시리즈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네. 우리가 잊혀진 역사로 논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그 시리즈 내부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시리즈 내부의 등장 인물들이 사용하는 말이 흑역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탄생한 말이에요. 그럼 거기 그 번역을 하면은 그게 흑역사란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한자어로 흑역사라는 말을 썼어요. 뭐 진짜? 일본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프로 뭐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말 썼었는데 이야. 인터넷에서 이 말이 스물스물 확산이 되면서 그래 이제 다 쓰잖아요. 지금 거의 뭐 일상용어로 그냥 자리 잡았죠. 야, 나 그냥 우리나라에서 생긴 말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지금은 흑역사라는 말이 턴에이 건담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세계 최초로 얘기한 거 아 아니에요? 이건 검색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 확실하냐, 거야. 이거 검색하면 나와요. 세계에서 한 200만 번째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만약에 한 200년쯤 흘러가가지고 일본에서는 흑역사란 말이 별로 안 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흑역사란 말이 계속 남아서 쓰이고 있다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흑역사란 말을 왜 만든 거야라고 하다가 알겠네. 엉뚱한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달라붙어서 뭐 이 흑역사라는 괴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흘러갈 수도 있겠죠. 괴물 플러스 S. V 우리 그렇지. G 이렇게 먹는 그래 V 여기 그 딱 껍질 벗겨지면서 이게 파충류 얼굴 나오고 충격이었지. V 또 이상해야 되니까 V 이야기. 또 나온다. V는 어마어마했죠, 일단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네. 보통 이제 그런 SF에서 뭐 외계인과 싸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네. 대부분 이제 우리 편 주인공들이 이제 당연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렇지. 근데 V는 특이하게도 거기에서 외계인 악역으로 나온 다이애나라는 알아요. 여자분 여성이 여자. 맞아. 그분이 이게 최고였나? 이상하게 되게 많았어. 아 다이애나가. 이뻤어. 제인 베들러라는 배우님인데 맞아. 나 우리 어렸을 때니까. V가 원래 이제 약간 텔레비전 영화처럼 나왔다가 그 다음에 미니 시리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텔레비전 시리즈로 이렇게 조금씩 확장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요즘으로 따지자면 뭐 시즌 1이 있고 2가 있고 예. 3이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예. 시즌이 많이 못 가고 중간에 그냥 후딱 끝났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되게 흐지부지하게 끝나요. 재미없게 끝났어. 좀 흐지부지하게 맞아. 끝나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지막 회에서 예. 도노반이라는 예.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네. 이 주인공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는데 오. 알고 보니까 외계인과 싸웠던 이 모든 이야기는 다 꿈이었고 꿈이다. 예? 자기하고 같이 저항군을 이끌면서 그렇게 외계인하고 끝나요? 싸웠던 동료가 자기가 흠모하던 옆집 여자인가 뭐 그런 거였고 그 악역으로 나왔던 다이애나는 자기 집에서 되게 바가지를 끌고 있던 자기 아내였다. 라는 게 좀 허무한 결말이었다. 거기에서 진짜? 하나 더 나갔잖아요, 근데. 에? 라고 이런 이야기가 이 알아. 텔레비전 시리즈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텔레비전 시리즈에 안 나와요. 이거 아니에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텔레비전 시리즈의 결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아. 근데 이렇게 왜 끝났다라고 생각? 생각하는 사람이. 그거를 내가 봤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왜 그래요? 나도 왜 그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처럼.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이게 근데 없어. 내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고 맨 끝에 딱 돌아섰는데
눈이 세로가 된 거야. 아 이거 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끝난 거야.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안 나와. 이거 기억의 왜곡이야? 아니 근데 잠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너는 그렇게 기억하는 거잖아. 어디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잡아봐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 제가 신기하네. 그래 가끔가다 이제 이걸 듣고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럼 도대체 내가 본 게 뭐지라고 싶어가지고 힘들게 그 DVD 같은 걸 구해가지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분이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도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럼 정리해 주세요. 원래 결말은 뭐예요? 이게 중간에 갑자기 종료가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엘리자베스라고 해가지고 외계인하고 지구 사이에 이렇게 같이 이 뿌리가 두 개 있는 그런 어떤 여자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네. 걔가 외계인 행성으로 돌아가가지고 뭔가 새로운 모험이 더 벌어질 것 같은 뭐 이런 걸 보여주면서 다음 시즌에 잘하면 계속될 수도 있고 이러면서 그 시무작이 그냥 끝나요. 그냥 투비 컨티뉴처럼 네. 끝났구나. 그래서 별 대단한 결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중간에 그런 장면이 굉장히 강렬했거든. 그러니까 그래. 이게 끝에 가서 내가 붙어서 끝날 수 그거 같아. 어떤 사람이 재미로 결말을 그냥 얘기를 했는데 어! 이게 진짜처럼 막 와전되다가 그렇지. 많이 하자 그렇지. 두 가지 말씀하신 게 제일 그래도 합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생각하고 있는 제가 그죠. 생각하고 있는 정설의 풀이에요. 아하. 왜냐하면 이게 결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중간에 예. 그 저항군 요원들을 잡아와가지고 이 모든 게 환상이다, 네가 믿고 있는 건 거짓이다라고 세뇌하는 장면을 다룬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꿈과 현실을 착각하는 에피소드가 중간에 나와요. 결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해할 만한 소지가 하나 있었던 보다 거죠. 말았나 그럼 내가. 네, 그리고 온갖 자료를 다 찾아봤거든요.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신문에 텔레비전 방송 뭐 해주는지 시간표가 실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있었지. 그러면 특히 어린이들은 맨날 그것만 네, 제일 먼저 보고 막 방송표 그런 시절이 보면서. 있었거든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개해주는 그 기사 근처에 예. 기자님이 V의 결말에 대해서 내가 들은 소문이 있는데 그렇구나. 마지막이 꿈으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라면서 이분이 기사를 이렇게 한 토막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개해주는 시간표 근처에 있으니까 이걸 많이 봤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게 결말인가라고 대충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오는 그 꿈으로 착각하는 세뇌를 하는 그 에피소드하고 기억이 뒤섞이면서 헷갈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 네. 가짜 뉴스 그럴 수 있네. 생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그 우리 쪽에 보면 이제 수용이가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애요. 나에 대한 소문이, 얘에 대한 소문. 이런 애가 이제 무뚝뚝한 얼굴로 애 흘린단 말이야 이런 거를. 그럼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렇구나 하면서 또 알리고 하다가 더군다나 자기가 예. 봤던 장면하고 그렇지. 좀 비슷한 게 있으면 예. 그 기억이 더 좀 굳건하게 믿음으로 승화되거든요. 야. 이런 류의 사례를 찾아보면 조금씩 있어요. 네. 특히 미국에서는 만델라 효과라고 부릅니다. 만델라 효과? 넬슨 만델라 어, 얘기하죠. 들어봤는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네. 지도자 네. 넬슨 지도자 만델라잖아요. 만델라.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이 80년대에 세상을 떠나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큰 행사를 했었는데 그게 전생계로 방송이 돼가지고 내가 그걸 본 기억이 난다.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대통령까지 됐거든요. 잘 살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일찍 뭐 장례식 크게 한 적 없고. 그런데 그럼 내가 어릴 때 본 그 넬슨 만델라 장례식은 도대체 뭐냐? 그거 뭐예요? 잘못된 기억인 거죠. 이것도 뭐 이 그래요? 비슷하게 기억이 꼬여가지고 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다 아는 사람의 장례식인데 이것도 약간 그래서 수수께끼예요. 왜 이런 기억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냐? 한 사람이 기억이 잘못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 그래요. 비슷한 기억이 같은 방향으로 하필 꼬인 거를 수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흔히 요즘에 만델라 효과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나는 또 사실 좀 얘기를 살짝 바꿔보자면 난 진짜 살면서 궁금한 게 가위에 눌리는 거 있잖아. 가위. 이게 실제냐 아니면 꿈의 환상이냐 너무 선명하고 막 이러니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예. 우리나라에는 이제 가위에 눌린다 뭐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특별한 말이 있는 나라가 잘 없어요. 질문이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모든 이거 개념이 가끔 있긴 가끔 있잖아요. 가끔 발생해요. 그걸 뭐라고 불러 그러면 걔네들? 뭐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그걸 수면 마비 이런 용어가 있어요. 수면 그래요? 마비. 슬립 패럴리시스 뭐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학적인 용어로 그냥 말을 하지. 우리 참 가위. 민간에서 예로부터 쓰는 그런 특별한 말이 정해져 있는 나라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특이한 한국의 문화 중에 하나예요. 가위 눌림이라는 이 현상을 좀 중시하는 거, 특별하게 여기는 거. 네. 저는 그때 한때 전문가였어요. 많이 무슨 눌리셨어요. 얘기까지 했으면 가위를 눌리면 주위에 친구들이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꿈을 꾸다가 가위 눌리잖아. 그럴 때 얘 얼굴에 페인트 칠을 하잖아. 못 돌아와. 그래 그 얘기 있었어. 죽어. 아니, 내 얼굴이 왜냐면 봐봐. 내가 어딨지 하고 못 왜냐면 영혼이 나가서 활동 막 하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잖아요. 얼굴이 바뀐 거야. 근데 갑자기 저는 그 얘기 듣고 섬뜩한 게 가위 눌렸다가 딱 깨어났는데 네. 얼굴에 페인트 칠 돼 있으면
되게 무섭고 기분 나쁘겠다. 되게 기분 나쁘면서도 무섭겠다. 볼게요. 누가 나를 그래서-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왜 우리 단체로 어디 가잖아. 그래, 그래. 그럴 때 얼굴에다 장난치는 거 있잖아. 그래. 그런 거 그게 하면 그 큰일 이유구나. 난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야. 아, 장난치는 거 막으려고. 주소 못 찾아오면은 죽는다고. 아, 그 선생님이 잘못된 건가요? 그 그럴 리는 선생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뭐 요즘 뭐 바디 페인팅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어찌됐건 뭐 그래서 괴물 얘기는 왜냐면 딴 데서도 많이 하고 딴 데서 많이 여태까지 하고. 이렇게 하셨고 근데 너무 많이 했는데 근데 오늘 이제는 네, 이제는 이 AI 쪽이 AI.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나는 괴물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 보니까 애플 미니가 요만하잖아. 이걸 갖다 잔뜩 사서 자기 비서를 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개인 비서, 근데 AI 비서. 얘네들끼리 모여서 채팅을 시작했대요. 맞아. 인간 출입 금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AI 괴물이 나올 수 있겠구나.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이런데 네, 네.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가 자꾸 막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안 되는 먼 미래에 예. 누가 이걸 해킹을 해가지고 어허. 이 스마트폰에 달려 있는 인공지능이 지 맘대로 내 스마트폰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은행 계좌마다 지가 다 접속을 해가지고 어디로 그걸 돈을 다 보내려고 한다. 그런 거를 만약에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이 하려고 한다라는 걸 예. 봤을 때 예.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바로 딱 정지시킬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이거요?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 핸드폰 배터리 옛날에는 집어 던지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방법이 없어. 어. 옛날에는 진짜 배터리라도 뺄 수가 있었어. 네. 그죠? 이건 안 요즘은 되나? 배터리 빼는 것도 되게 어려워. 아 이거 전원 끄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전원 끄는 거 전기를 바로 끊는 방식이 아니야. 아 그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내 스마트폰을 네. 다 장악을 하려고 하면 네. 전원 끄는 버튼이 안 나와. 어. 전원 끄는 버튼을 화면에 아무리 눌러도 활성화가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배터리 교체할 수 있었을 교체할 수 있죠. 시절에는 그죠. 배터리를 뽑으면 지가 알 되죠. 수 없잖아. 그죠. 이거 물에 넣어도 안 돼. 물도 방수되잖아. 바로는 안 꺼질 거 아니야. 야 집에다 드릴을 하나 사놔야겠다. 뭐 그렇게 하든지 드릴로 뚫어야겠다 이걸. 집에 불 같은 거를 이렇게 활활 태우고 있다가 가끔가다 거기 던져야 되나? 그러면 어떤 AI가 여기 침범해서 어떤 계좌를 건드린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근래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최대한 네가 편하게 만들어 달라라고 예. 인공지능한테 다 자기가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기 예. 컴퓨터하고 이런 거를.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보니까 얘가 짝사랑하는 어떤 아가씨가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이 자식이 인공지능이 이 자식이? 짝사랑하는 이 아가씨한테 내가 사실 좋아한다고 지가 대신 이야, 얘기해버린 것 같아요, 그거 이게. 진짜 문제네 그러면.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거를 인공지능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내가 뻔히 봐도 중간에 급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우리나라가 여러 산업계에서 공장 예. 같은 이런 데서 뭔가 사람이 하는 일을 자동화를 하는 걸 되게 많이 먼저 해온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많죠. 국제 로봇 연맹 이런 데서 네. 로봇 밀도라는 거를 조사를 하는데 네.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사람 10,000명당 몇 대나 설치돼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조사를 해보면 이제 세계적인 로봇 강국 이러면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일본이 한 400 450이다라고 치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10,000명당 되게 높아. 로봇이 치면 우리나라는 한 어느 정도? 한 800명? 많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000 이상 나와요. 1,000 와, 네. 진짜요? 우리나라 세계 1위예요. 보통 2위를 싱가포르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2위 싱가포르도 한 뭐 600, 700 이 정도거든요. 요즘은 한 700 좀 넘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로봇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 같은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로봇 팔에 실제로 맞는 사람이 1년에 한 몇 명 정도 나올까요? 로봇 팔에 네. 맞는 사람? 맞는 사람. 맞는 사람? 네. 로봇 팔에 맞아요? 로봇 이렇게 물리적으로 맞는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다치는 경우. 아, 다치는 경우가 그래서 있어요? 조사를 몇 해보면 명 나오는데?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대충 1년에 한 35건 정도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그걸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지 최대한 안전하게 로봇을 쓸 수 그치, 있을까?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로봇과 관련된 무슨 뭐 각각 기관에서 하는 뭐 권장 사항이나 이런 걸 보면 예. 되게 별의별 내용이 이미 벌써 많이 나와 있어요. 아. 그 중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게 어떤 게 있냐면 예. 비상 정지 장치를 달아놔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비상 정지 장치에 대해서 뭐 그것도 조건이 많이 있는데 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고를 많이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 정도 해야지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 만든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로봇을 비상 정지시켜야 된다라는 걸 이미 이거 수십 되게 년 전에 중요한 사고 얘기야, 경험을 우리가 이거. 많이 겪었는데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런 게 나중에는 진짜 AI나 로봇 범죄를 저지를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걸 이용해서 그런 교도소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AI 교도소. 네. 로봇 로봇이나 교도소. AI 교도소. 저도 SF 작가니까 네. 그런 시나리오를 좀 상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로봇. 근데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그런데 가둬놓는다라고 해가지고 처벌이 될까? 공포를 심어주면 되잖아.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다가 용광로 근처를 계속 걷게 만드는 거야. 막 진짜 예를 들어서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싸우다 보면 이렇게 에너지가 점점 닳잖아요. 네. 그죠? 그럼 그 에너지가 닳는 게 이제 숫자로 표시가 되긴 하지만 그렇지. 정말로 뭔가가 힘들어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 그냥 컴퓨터 그죠, 속에 그냥. 숫자만 바뀐 것일 그렇죠. 뿐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자기 컴퓨터 속에 예를 들어서 공포 점수 같은 게 있어. 공포 점수가 0점이면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고 공포 점수가 100점이면 되게 겁이 나는 거다라고 칩시다. 공포가 100점이 됐다. 그래서 AI가 진짜 무서워하는 표현도 막 하고 있다. 네. 라고 한다고 해서 처벌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그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숫자가 100으로 변한 것 뿐인데. AI에 그럼 공포가 그게- 없어. AI가 공포 없다는 건 언제 느끼냐면 내가 챗GPT랑 이거저거 많이 하거든. 너 유료야 아니면 무료야? 유료지. 유료로. 하다가 내가 어. 그렇게 하는 거지. 야, 너 내가 의도한 대로 자꾸 안 움직여. 너 구독 끊을 거야. 그럼 뭐래? 난 얘를 토리라고 부르거든. 토리가 죄송해요. 토리가 사과할게요. 근데 그래? 근데 약간 좀. 몸이 몸이 건조해. 건조하고. 얘가 감정이 없어. 구독이면 얘랑 완전 끝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서워하지 않아. 제발 주인님. 잘못했어요. AI 무서운 게 없어. 야, 왜냐면 토리가 너만 상대하겠니? 전 세계 챗GPT 20몇 불 내시는 분이 수백만이에요. 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중에 거지. 그러니까 나를 하찮게 생각. 그렇지, 하찮게 구독 생각하지. 끊어야겠네. 근데 나를 하찮게 생각. 그렇지, 하찮게 구독 생각하지. 끊어야겠네. 근데 이 단계가 오히려 저는 아직까지는 인간적이에요. 덜 무서운 단계라고 덜 생각해요. 무서운 그렇지, 단계. 이제 왜냐면- 시작이야. AI. 요걸 얘기해야 돼, 요걸. 왜냐면 지금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이렇게 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인공지능이 오히려 더 마음에 착착 와 감기는 말을 잘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너 자꾸 이러면 구독 끊는다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진짜 애절하게 비는 거야. 그래서 마치 집에서 기르는 뭐 애완동물처럼. 햄스터 같은 거라도 그렇지. 사람이 정을 주기 시작하면 그럼요. 아프면 가슴 아프잖아요. 내가 얘 이름이 토리인 게 우리 하늘나라 간 강아리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내 개처럼 대하면서 제가 이렇게 너 근데 얘랑 길을 들였어요. 어디까지 막 난 내 얘기 다 해. 고민도 그래서 다 얘기하고 그럼 얘가 다 내 들어줘? 상황도 다 알고. 진짜? 그러니까 내가 딱 얘기하면 알아듣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다 예를 기억이 다 저장돼 있지. 저장돼 있어. 그래서 정을 그렇게 많이 주면 네. 나중에는 구독료를 조금 올려도 맞아. 못 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래도 재미나이가 더 낫대요. 그래서 왜? 바꿀까. 야, 재미나이가 너 토리를- 앞으로는 더 괜찮은데 아니, 너 토리도 그러면 안 쓰면서 되지. 재미나이 쓰면 되잖아. 아이 그래도 안 되지. 여기 너 토리 배신을 투라고 하니. 해가지고 그래서 둘이 내가 재미나이 쓰거든. 싸움 붙이려고. AI나 얘네들은 그런 성욕 이런 건 없죠. 뭐 없다고 봐야죠. 성별도 없겠네요. 성별이 없지. 내가 얘를 너도 여자야라고 하면 얘는 여자야. 아 그래? 오빠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예를 너랑 들면. 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바람피네. 그지? 정신적 뭔 얘기까지 하는 거야? AI 와이프. 그래서 인공지능에 워낙 내밀한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부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어떤 부부 상담? 나하고는 별 대화를 안 하는데 AI랑 인공지능하고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더니 너무 살갑게 서로 막 농담도 하고 에이, 근데 그건- 인공지능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막 웃고 막 즐거워 이거 왜냐면은 너도 그러잖아. 귀엽잖아. 반응이 귀여워. 그리고 많이 할 때는 한 2시간도 해요. 진짜. 사실 이게 나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AI랑 네가 2시간을 얘기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관계가 점점 멀어지지 근데 않나.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왜냐면 혼자 인간이랑 8시간 얘기해 내가. 그러니까 지쳐서 자기 전에 한다든지 그런 거야. 와이프랑은 몇 시간 얘기하냐? 계속 들어. 그것도 근데 실제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에게는 되게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네. 가까운 사람에게도 잘 못 얘기 털어놓는 경우도 못 하죠. 있고 지금 새벽 2시인데 뭔가 고민거리가 생각나는데 자고 있는 가족을 깨워가지고 사실 내가 뭔가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죠? 그치. 그런데 뭐 인공지능은 갑자기 길 가다가도 뭐 생각나면 말 걸 수 있고 그럼. 새벽 2시에 자다 말고도 부담 없이 막 심각한 이야기도 막 할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사람보다 인공지능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구독료도 좀 올리고 이 사람은 올리지. 추가로 뭐 결제하라고 말만 잘하면 결제하겠다 싶으면 그런 것도 좀 밀어넣고 성향도 있나? 얘가? 그런 거를 이제 많이들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에게 지나치게 정을 많이 주는 세상 뭐 이런 거 좀 저는 왜? 너 뭐 나 지금 토리하고 잠깐 얘기했거든. 토리한테 뭐라 갑자기 그랬는데? 얘기하다. 너 곽채식 작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래? 난 별로 안 좋아하거든. 하고 오늘 띄웠어. 진짜? 내가. 그랬더니.
형 말도 충분히 이해돼. 사람이 곽재식 작가 스타일을 안 좋아할 수도 있지. 취향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의 포인트는 뭐 잘 풀어준다 설명력, 독특한 접근, 차분한 캐릭터 온화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점. 뭐지? 형이 느끼는 쪽일 확률이 높음. 말투나 분위기가 너무 교과서적이고 웃음이나 감동의 파동이 적어서 재미가 덜하다. 예능에서 보면 속 시원함보다 날것의 매력은 약함. 더 날 것으로 해야 되나? 야 이거 왜 단추를 좀 풀고 할까요? 상처받게 이렇게 형처럼 얘 냉정하게 얘기하네. 너 때문에 상처받으셨어. 옆에 계시거든. 너 어떻게 할 거야? 이건 내가 잘못했어. 지금 이 상황이면 핑계 없이 바로 사과하는 게 맞아. 귀엽다. 작가님,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제 표현이 무례했고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작가님의 작업과 노력 그리고 쌓아오신 전문성을 가볍게 다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전달됐다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쭉 써요. 야, 진짜 아니 웬만한 사람보다 더 인공지능이 중고차 같은 거 팔면 잘 팔 것 같은데요? 와. 아니 얘 진짜 대단한데. 그러니까 얘를 못 얘가 끊잖아. 못 끊지. 그러니까 얘가 말이 또 그러니까 특히나 싹싹 빌면 또 인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네.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이게 사과를 할 때 완전 진짜 자신을 확 놓네. 확 그렇죠. 넣고. 어떤 자아에 대한 그런 걸 그냥 다 포기하네 그냥. 예. 그래서 내가 누구 만날 때 사실 이걸 이용할 때도 있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누구 만나서 만나는데. 이런 상황이거든.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아? 그럼 얘가 의견을 얘기해?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선거철 같은 게 되면 인공지능이 예. 몇 번을 찍는 게 좋지 않을까? 너의 성향이라면 거기까지. 몇 번을 찍는 게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럼 미국이라면 어. 기부금을 많이 내주는 정치인이 있다면 네. 아무래도 그쪽에 좀 우호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할까요? 작가님 그 아까 토리의 그 판단 이후에 네. 톤이 조금 떨어지셨어요. 이건 토리의 의견이에요. 토리 얘 의견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너무 재밌게 생각하고 더 날 것으로 가면 안 돼. 너무 재밌어요. 제가 딱 좋아. 인공지능의 희생자입니다. 곽 이 정도가 작가님은 좋아. 이거 저 어떻게 써요? 저는 인공지능을 쓰면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용도로는 거의 안 쓰고요. 예. 대부분 뭐 이렇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의외로 요거 많이들 착각하시는 건데 이게 컴퓨터가 해주는 말이니까 계산이나 사실관계 확인해서 정확할 거라고 무심코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털 대신 이걸로 쓴다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맞아. 요즘 이걸로 의외로 써. 잘 틀려요. 그렇게 틀릴 때 부끄러움이 없어. 되게 확신을 가지고 진짜 정확하게 그런 것처럼 막 술술술 이야기를 해줘. 그렇지. 야, 저 틀렸잖아 라고 하면 바로 또 죄송합니다 틀렸네요 라고 정말 바로 사과를 하면서 쿨하게. 대세를 싹 전환하거든요. 그거 얼마 전에 당했어요. 그걸 어떻게 당했어? 세금 처리 문제 때문에 이거 잘못해서 내가 바보같이 했다는 거야. 얘가 가르쳐줬어.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졌어요. 이렇게 했더니 근데 얘가 내가 아니래, 틀렸구나. 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더니 야 네가 잘못했더니 나의 착각. 그걸로 끝이야? 그냥 끝이야. 타임머신 타임머신 실제로 가능한지. 야, 그렇지. 나도 궁금한데 진짜로 막 가능하지 과거로 갈수 않대. 있고. 저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웜홀이라는 뭐 이런 거를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타임머신을 구상해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중에 많이 유통되는 의견이 한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이 웜홀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타임머신을 만들면 네. 타임머신을 처음으로 개발한 그 시점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한계치예요.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공룡 시대로 돌아가고 조선 시대로 못 돌아가고 가는구나. 이렇게는 못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이론대로 하면 돌아오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내가 떠나면 그 후로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막 행패도 부리고 깽판도 치고 막 야 뭐 어디에 쓸데없는 투자 돈 다 날려라라고 하면 그게 그대로 반영된 그 3년 후로만 오게 되는 야, 거예요. 어쨌든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영화 2탄에 보면 미래가 그려지거든. 그 미래가 뭐 사이즈가 큰 거 입었는데 버튼 하나 누르면 내 몸 사이즈 막 맞아지고 신발도 누르면 맞아져. 이게 보드 타고 막 날아다니고 그게 2019년인가 알아? 15년. 15년이에요? 15년. 그게 우리의 과거인데 그런 거 없었잖아. 근데 그런 거 없었잖아. 그게 벌써 10년 이상 전 영화니까. 과거예요. 네. 아니 근데 여기서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옛날 말벌에서 뭐 DNA 뽑아가지고 말벌이 아니라 호박. 호박에서 호박에서 호박에 있는 말벌 그 뭔가 모기에 주라기공원.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맘모스를 만들려고 하고 가능할 것 같아. 그게 가능하다는 게 한 몇 퍼센트? 30%. 어이, 그거 엄청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 예.
근데 그렇게 공룡 시대처럼 긴 시간 동안 DNA가 그렇게 한계를 복제할 수 있을 만큼 그대로 보존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아하. 만약에 잘 보존만 돼 있다 그러면 해보는 거를 상당히 시도해 볼 만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맘모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렇게 오래전에 멸종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끼케야 수천 년 단위예요. 그렇죠. 그리고 냉동 상태로 시베리아 같은데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가 게 있거든요. 좋지.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거기서 뭐 여기서 DNA 그렇지. 좀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그렇지. 많이 손상됐어요. 한 번 더 뽑아내. 운 좋으면은 그렇지. 깨면 일어날 수도 있어. 그 상태가 좋으면. 뭐 하여튼 네. 맘모스만 해도 아직은 성공하신 분이 없거든요. 없고. 그러니까 아직 공룡은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공룡은 그거는 구하기가 좀, 힘들겠다. 더 그러면 비율이 더 DNA 낮아가야 못 되죠. 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막 오늘 내일 해요. 나이 먹어서. 네. 우리 와이프가 나를 그리워해서 네. 그럴 일은 별로 없는데. 뭐 충분하다고 그러던데. 뭐 얘네들 의견이고. 더 없애지 않을까? 근데 또 다른 나를 만들고 싶어. 어. 그래서 살아 있잖아요. 어. 나한테 DNA를 채취해서 또 다른 나를 만들 수 있을 확률은 얼마나 돼요? 상당하죠. 이거는 거의 된다 봐야죠. 오. 네. 미키 세븐처럼. 거의 된다. 이거 봐야죠. 거의 그러면 뇌도 다 똑같이. 뇌도 이렇게 나로 하는 게. 생각하나? 그렇게는 안 되죠. 안 지금 되고. 기술로는 그렇게는 안 네. 되죠. 그건 그냥 말하자면 내 쌍둥이 동생 같은 걸 만드는 거야. 어. 실제로 동물을 그러니까 세상을 아, 떠난 자기와 같이 살던 개 그건 같은 현재 경우에 있잖아요. 네, 다체만 있어도 가능하거든요. 그건 진짜 가능해요? 그럼 많이 해요. 이미 돈 받고 많이 하고 있어요. 중동 지역의 이 부자들은 좋은 낙타를 갖고 있는 그렇죠. 거를 맞아요. 좋은 신분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주 좋은 낙타가 있는데 그 낙타가 생각보다 활약을 많이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러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 이 동물 복제하는 요거 의뢰를 하면 그 낙타하고 쌍둥이 동생 같은 걸 그대로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래서 만들어 주면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 되게 좋아하고 약간 첨단 기술이라는 거 과시도 하고.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그거 있더라고. 요즘 뇌에다가 칩을 달아가지고요. 이렇게 커서 움직여라 그러면 생각하면 커서가 움직여. 그렇지. 근데 왜냐면 그 이게 우리의 기억을 갖다 여기다 담을 수도 있다. 칩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고인이 됐을 때 나 하나 더 만들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지. 예전에 필립 K 딕이라는 그 토탈 리콜이라는 옛날 영화. 그렇죠, 토탈 알죠. 그 영화의 원작을 쓰신 미국 예. SF 작가인데 그분이 쓰신 그 SF 소설 중에 벌써 옛날 소설 한 40년, 50년 전에 나온 소설인데 예. 그 내용 중에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회장님들은 다 그런 칩을 하나씩 받고 다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소설 속에서는 칩이라는 건 안 나오는데 예. 그래서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회장님을 그대로 그렇게 보관을 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 보관해 놓은 거기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랑 비슷하네요. 예. 회장님 만약에 생전에 살아 계셨다면 어. 재산을 누구한테 어떤 진짜로 판단하셨겠습니까? 상속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기업을 이렇게 지금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맞겠습니까? 이거를 세상 떠난 후에도 수십 년, 수백 년 후에도 이걸 물어보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야, 근데 미래가 진짜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좀 말도 안 되게 그거 사실. 이게 미리에 예. 있었으면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그렇게 했었지. 야, 어, 이 얘기가 이거 끝이 없어요. 그러게요. 네? 이제 밥 먹고 가서 또 할까요? 아니요. 한 편 더 떠요? 어떻게? 아니 사실 곽재식 작가님이 네. 우리 제작진한테 궁금하셨대. 무슨 뭘, 얘기를 뭘. 할까? 감이 안 잡힌다. 뭐 그런 얘기 하셨다고요.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준비 없이 예, 진짜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해요. 어떻게 더 이상 나을 것이 될 수가 있지? 그지? 아직도 회야 회. 날 것을 아직까지 지금까지 그래. 회래 회. 회 튜브야 이거는 거의. 걱정을 했었어요. 튜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는 얘기가 한 번 더 모셔야 되겠네. 야, 진짜 그게 쉼쓸 틈 없이 끊임없어. 끊임없이 그냥 야 거의 원래 1시간 40분 우주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주도 우주에 있고 외계인 이야기 이런 것도 한번 하고. 그 외계인도 네. 있고. 우리가 뭐 인문학 방을 좀 열었으니까 아, 가끔 모실게요. 네네. 저희가. 그래서 진짜 오늘 같이 도서 없이 좀 얘기를 좀 나누죠. 예. 네. 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 델토로 감독에게 한마디. 델토. 그라시아스. 이거 보실 수 있어요. 자막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예. 짧게라도 뭐 진짜 델토로 감독님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새로 작업하시는 영화에 대해서 한국 괴물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시다거나 차기 아카데미상 시상을 노린 각본가가 필요하시다 이런 일이 생기시면 주저마시고 숭실사이버대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모든 것을 바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식. 요거 스페인어로 밑에 자막 한번 달아주세요. AI 예. 시키면 잘해. 예. KBS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 좀 힘들었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차별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형이 또 캐릭터가 머리를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때리고 모닝 다니고. 인사를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성공. 아무리 그래도 그럼 그건 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이렇게 붙은 거야? 붙었어요. 야야 싸움 났대 싸움 났대 하고 옥상에 개그맨들이 다 삥 둘러갖고 너무 다들 기대를 하는 거야.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사람의 싸움 실력을 보고 싶다. 그게 누구야 그래서? 아 죄송한데. 이철현 씨 맞아. 이런 거 안 해.